일단 교사를 왜 되기 싫어했는지 먼저 시작을 하면 좀 더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일단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고 영어 교사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도 선생님 해라, 뭐 교사 교대 가라, 사대 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가르치는 거 딱히 뭐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냥 별 어떻게 보면 그 막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, 뭐 위기 이런 게 딱히 없이 진로를 정했던 것 같아요. 청소년기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사대를 갔는데 그때 사범대 1학년을 다니면서 미국으로 어학연수 학교에서 보내줘서 어학연수를 가면서 오 되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,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미국에는 이런 게 있구나,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 이런 게 있구나, 좀 더 소위 좀 큰 데서 놀고 싶다, 큰 데로 나아가고 싶다, 좀 내 능력이 좀 어디까지 되는지 좀 더 챌린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고 싶더라고요.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나는 다시 가고 싶다,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, 근데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미리 그 진로를 이제 찾아서 스포츠 의학 쪽을 좀 발견을 해서 거기서 내가 현실적으로 딱딱딱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그 애슬레틱 트레이닝이라는 선수 트레이닝이라는 그 전공을 찾게 돼서 자격증을 따고 박사까지 따고 이러면 교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, 관심이 있는 분야기도 했고,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선생님이 되면은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. 바로 사범대를 졸업하자마자 선생님 24세 바로 딱 학교에서 일 시작하는 거 좋은 일이고 그게 바라던 일이었지만 그러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았어요. 3년 뒤에 10년 뒤에는 말할 것도 없고 3년 뒤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아무 경험이 없고 딱 교직의 경험밖에 없고, 그래서 좀 더 뭔가를 어떻게 보면 큰 데서 좀 더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대학 졸업하기 전에 막 다른 이제 뭐 체육교육과 가서 이제 뭐 미리 선수 과목 같은 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들어놓고 뭐 해부학 같은 거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제 졸업하고 일단 그래도 준비는 좀 하고 가라 해서 이제 기간제랑 시간 강사를 한 1년 반 정도 하고 이제 갔어요.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완전 네브래스카로 갔어요. 왜 그랬냐면 거기에 선수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. 그래서 학비도 싸고, 그러니까 이 전공이 좀 그 어크레디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시험, 마치 우리 교직 이수하는 것처럼 그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시험 자격이 되려면 그거를 인증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학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학원을 들어갈 거라면,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가 않았어요. 이제 그 학교 뭐 지역이.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선수 과목을 좀 더 들으러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래스카 가가지고 거기서 한 학기 듣고 이제 유타로 넘어왔어요. 유타에 이제 다른 학교 거기 위버스테이 유니버시티 유타로 와서 거기서 2년을 해서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고,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였던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거기를 들어가서 석사, 이제 그게 레벨이 있거든요. 석사 레벨이. 그러니까 뭐 엔트리 레벨이 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, 그 다음에 어드밴스 레벨이 있어서 1년짜리 프로그램이 13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조교하면서 하고, 그 다음에 바로 박사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떨어져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연결을 해주시고 막 그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전공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있어서 교수로 나가시는, 뭐 한국에서 교수하시는 분들 있고 해서 연대 같은 프로그램을 나오신 그 분이 계셔서 교수님이랑 연락을 했더니 나한테 와라, 내가 도와줄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 좀 같이 약간 외부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뭐 다른 석사생들 논문 쓰는 거 좀 도와주고 실험 막 좀 도와드리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있다가 박사 다시 지원했더니 돼서 합격을 해서 이제 다시 가게 된 거죠. 일단 저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. 내가 미국에 정착하려면 어떤 직업을 외국인으로서,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딱 안정적으로 시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카데미아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내가 꾸준히 박사까지 할 거면 내가 꾸준히 어느 정도 재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보니까
내가 스포츠 쪽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다쳐보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도 스포츠 메디슨 오피스 뭐 이런 데를 가보니까 또 내가 한국에서 병원 갔을 때 정형외과랑 너무 다르게 잘 봐주고 이러니까 단순히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딱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테스트하는 방법도 다르고 뭔가 그 어프로치가 완전 다른 걸 보고 이것도 내가 공부하면 재밌겠다. 약간 우리나라는 그냥 딱 의대 뭐 딱 이렇게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거의 그냥. 근데 그래서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길이 있어서 이제 계획을 해보게 된 거죠. 1년 하고 회의감이 들어서 다시 그냥 그만두고 조금씩 누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근데 한 단계씩 나아가니까 나아가는 거에 대한 성취감 이거 가지고 계속 참으면서 갔는데 나아가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냥 성취감만 가지고도 살 수는 있지만 내 하루는 너무 외롭고 그냥 힘든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진짜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거기도 해요. 좀 후회는 가끔 들긴 하는데 때려치고 들어온 게. 근데 뭐 그래도 돌아와서 일단 나의 하루를 좀 뭔가 찾아보고 그냥 즐겁게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살고 하니까 그냥 더 낫더라고요. 그냥 거기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그래요. 한국에서도 되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을 생각은 하지만 좀 어디에 내가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거는 좀 맞추기는 좀 힘든다는 점을 느끼긴 해요. 근데 뭐 맞출 수는 있지만 근데 미국에서도 뭔가 미국을 좋아하지만 전형적인 미국스러움은 또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약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다 이래서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. 그러면 친구들과 가족이랑 같이 있는 그런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혼자 계속 버티면서 있고 싶지가 않다. 내가 내 능력을 뭔가 뭐 평가해보고 내 능력을 뭐 발전시키는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런 거에서 오는 내 아이 인생의 성취감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좀 더 행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목표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. 일단 선생님을 하려고 다시 들어온 건 아니고 일단 뭔가를 다시 내가 찾아봐야겠다.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냥 학원가에서 일하면서 그걸 생각을 봤는데 그냥 구체적인 뭔가 내가 교육 쪽 말고는 그 한국 사회에서는 특출난 게 없더라고요. 근데 다시 또 박사 그만두는데 또 다시 한국의 대학원 박사로 들어가고 싶진 않고 그거는 너무 있어 봤으니까 그건 솔직히 대학원 공부를 하려면 저는 무조건 외국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도망을 쳐서 나왔으니까 선택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 장점, 나의 스트렝스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교육이구나, 영어 교육이구나. 근데 학원에서 일하면서도 그 1대1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분야, 영어를 가르치는 게 단순히 뭐 내신 뭐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면서 이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도피 다 도망이지만 그래도 내가 딱 특출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고 그리고 가르치는 직업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좀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보람을 나도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초수 때는 시작도 너무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. 저는 뭐 이렇게 졸업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랬으니까 뭐 다른 뭐 졸업생이나 뭐 이런 제 뭐 동창이나 뭐 이런 애들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일찍 그냥 혼자 준비했고 조용히 그냥 혼자 그냥 숨어가지고 준비했고 노량진도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인강으로만 듣고 모의고사 볼 때만 나와서 그냥 듣고 정보를 내가 좀 더 알았더라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초수 때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걸 봤었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 이걸 봤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그 공부법 뭐 요령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이 시험은 요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. 1차 때는 그냥 영어 잘하는데 뭐 일반 영어 뭐 어렵지 않지 이랬는데 일반 영어 많이 틀리고 뭐 맨날 원서 봤는데 무슨 일반 영어 뭐 공부할 게 있나 이랬는데
다 틀려요. 그막 어려운 문제 다 틀려 있고. 그래서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. 1차 때 아니 초수 때는 아예 일반 영어 뭐 공부도 안 했어요. 그냥 다른 거 막 영어 공부하고 뭐 교육론도 많이 틀리고 다 하나씩 다 틀릴 거 틀리고 이래서 2차 때는 이제 아 이건 원서를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원서 위주로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일반 영어도 좀 준비를 했고 아니 일반 영어도 그래도 다 하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많이는 못했고 그냥 문학 같은 거 그냥 조금씩 보고 근데 세 번째 때는 이제 영어학은 솔직히 초수 때도 영어학은 좀 어렵진 않았어요. 잘 잡혀 있었고 그래서 영어학은 그냥 계속 원서 위주로 계속 다시 돌리는 다회독으로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틀렸던 부분이 교육론하고 이제 뭐 문학보다는 일반 영어 이제 어려운 문제 다들 틀리는 문제 이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그걸 잡아야겠다 해서 교육론 공부를 좀 더 많이 다른 뭐 교재들을 사서 이제 막 많이 받고 원서도 같이 보고 그리고 문학 공부를 좀 했어요. 문학 책을 이제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. 문학 다시 거기 단편선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거 뭐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일반 영어에 도움도 됐던 것 같고 이제 다시 최종 탈락을 했으니까 재수 땐 최탈을 했으니까 다시 공부하기가 너무 싫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마 공부 제대로 시작한 게 2월, 3월이었던 것 같은데 3월에 문학을 먼저 시작했어요. 그냥 그게 더 재밌으니까 안 해봤던 거고 다시 또 똑같은 책을 보기가 싫으니까 그때 문학 공부를 하면서 좀 그냥 그렇게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.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일단 저는 무조건 정보라고 생각해요. 일단 많이 그러니까 후기들 뭐를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합격 후기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그거 읽다가 그냥 다 학원 그 광고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쳐서 잘 안 봤거든요. 그냥 워낙 그냥 내 주관이 처음엔 너무 셌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려놔야 이 시험에 하는 방식은 이거구나라는 거를 딱 느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 실력 이거에 대한 너무 맹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 임용 시험이라는 거를 딱 알고 임용 시험에 이 시험을 맞추려면 이 문제에 맞추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들을 좀 많이 사람들한테 듣고 좀 후기도 보고 뭐 정보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런 정보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. 혼자 준비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. 어느 정도의 학원가의 도움을 저는 받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막 1년 강의, 막 그 팀 강의 이거는 저는 정말 추천하진 않고 왜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다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의가 있을 거고 원서를 제일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강의도 강의지만 기본 강의로 일단은 만약에 정말 생초짜라면 기본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들으면서 좀 이게 어떤 시험이구나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그리고 나서 원서를 집중적으로 파는 게 가장 정석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일단 작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왜냐면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딱 이번에 세 번째 때는 무조건 이제 학원 가야 되겠구나. 왜냐면 2차는 무조건 스터디를 해라라는 그걸 많이 들어서 근데 저 스터디가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. 너 굳이 스터디를 해야 돼? 저 이거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집에서 연습하면 되지 않나? 그러니까 딱히 막 스테이지 프라이트 이런 거 많지는 않았으니까 미국에서 있으면서도 막 앞에서 얘기해보고 발표하고 맨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거 내가 그냥 연습하면 되지 않나?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도 스터디도 안 하고 12월 그냥 아예 놀고 발표 나고 합격선으로 붙으니까 완전 멘붕 오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또 준비하다가 마지막 시험 마지막 주에 한 주 남았을 때 스터디 3번인가 했어요. 그거 부랴부랴 근데 그때 느낀 거 스터디 했어야 되는구나. 최소 1월에는 했었어야 되는구나 지금. 그래서 거기서 원래 그냥 거기는 인원 충원하려고 다른 사람이 해보려고 한번 해본 건데 제가 그 사람들을 부탁해가지고 줌으로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냥 줌으로 마지막을 더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이번에는 해야겠다 해서 12월부터 이제 선생님 강의 들으러 왔는데 그때 딱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인가 그때 아마 영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나를 봤나? 내가 느꼈던 감정선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. 그래서 그 합격을 하는 게
즐겁지가 않다는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합격하는 거 좋아. 너무 1차 붙기에는 그게 좋은데 붙고 나니까 이제 근심이 이제 한번 떨어져도 받고 하니까. 근데 이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그 분들이랑 같이 앞에서 이제 얘기해보고 그 연습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으니까 그런 점에서 안정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정보, 그러니까 2차는 1차는 정보가 중요한데 2차는 솔직히 정보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정보가 중요하고 복귀하는 거 이런 자료를 얻는 건 필요한데 진짜 막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. 저도 작년에 유튜브 막 다 보고 면접 다 보고 근데 다 볼 수도 없고 지치고 근데 이거에 따라서 휩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시험이 너무 주관적인 거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작년에는 유튜브를 보고 뭐 루이스 책 이런 거 보고 하면서 이대로 이건 너무 오반데 거기서 저도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거 오반데 너무 오바하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. 저도 영어를 오바해서 잘하는 척 하려고 오바하는 거 좀 약간 알러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뭐 늘어나는 거 다 넣고 얘기를 하면 항상 20분이 넘어가요. 5분, 7분 이래요. 막 다 잘라도 항상 22분, 23분이야. 이거 어떻게 줄이지? 거의 그래서 결국에 실전에서도 인트로를 거창하게 하고 이러니까 다 시간 모자랐었고.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구나, 뭐가 핵심이구나를 알려주셔서 이제는 2차에서 수업 시간 준비할 때는 되게 그런 좀 막연함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피드백을 막 항상 뭐 좋게 받고 그런 건 아니었어도 이런 게 어떡하지?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고 그냥 이런 거를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그냥 오히려 막연함은 없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작년에 올걸. 작년에 진짜 거의 진짜 막 부랴부랴 1월에라도 올걸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저도 수험생활을 하면서 너무 내 주관을 세게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. 그러니까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배웠거든요. 처음에는 인강 들으면서도 1차 수업을 들으면서도 항상 저는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많이 올라가 있었으니까 뭐 나도 다 해봤다 이런 생각이 나고 너무 기고만장한 게 너무 많았어서 그게 사실 패착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. 1차 초수 때는 받아들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.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? 거부감이 있었으니까. 인강을 듣는데도.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. 이러니까 좀 건설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? 내가 이거를 그리고 1년 동안 혹은 뭐 2년 동안 일단 1년 생각하고 초수라면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? 내가 이걸 왜 할까? 이거를 좀 딱 확립이 되어 있냐 없냐 그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한다면.